자, 지난 시간에 이어 지난 시간에서 이루었던 전기 음성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결합을 한 분자의 상태를 보았다면 오늘은 그 분자가 만들어지는 걸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그것을 바로 루이스의 전자점식이라고 한다. 자, 루이스의 전자점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전자를 하나의 점으로 표시를 하겠다는 거지, 어떻게 모든 전자를 다 표시할 수는 없으니까 바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일명 최외곽의 전자 또는 실제로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인 원자가 전자를 그림으로 표시해 보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이 주기 원소에 해당하는 몇 가지 원소를 골라서 우리가 전자점식을 그려보자. 첫 번째 리튬, 두 번째 탄소, 세 번째 산소가 있었다라고 해보자. 이 리튬이라고 하는 것의 족은 일명 1조, 탄소는 14조, 산소는 16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족이 바로 원자가 전자의 수를 또는 최외곽 전자의 수를 의미해 줄 수가 있잖아. 즉 리튬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한 개의 전자가 있다라는 뜻이 되고, 탄소는 4개의 전자가 있으면서 이 4개의 전자가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가 전자수를 이룬다라고도 하겠지. 산소는 같은 방법으로 6개의 전자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 이것을 전자점으로 찍을 건데, 자, 리튬의 경우는 그 전자가 하나 있으니 하나의 점으로 찍어주면 되는 거야. 두 번째, 탄소의 경우 이 전자는 가능한 한 입체적으로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로 있으려고 할 거야. 평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입체로 나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전자가 존재를 하면 어떻게 돼? 하나의 전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 또 다른 전자는 가능한 한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바뀌어가고, 또 다른 전자 역시 입체적으로 이렇게 서로 떨어지는 구조로 4개의 전자가 존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전자의 구조상 얘네들은 어떻게 돼? 한쪽 방향이 있으면 입체적으로 서로 나누어진 방향이기 때문에 사면체 형태로 전자가 배치가 되는데, 그 전자의 배치를 어떻게 하겠어?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얘네들이 꼭 90도가 있는 것처럼 그려지지만 사실은 입체적으로 막 떨어져 있는 구조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거야. 산소의 경우에는 6개니까 하나, 둘, 3개, 4개, 5개, 6개. 선생님 여기에 이 이중으로 있는 2개를 굳이 나란히 붙이지 않고 반대쪽으로 붙여야 전자 사이의 반발을 더 줄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었다면 그 친구는 선생님이 여기서 탄소를 설명할 때 전자가 입체적으로 존재합니다 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 쌍으로 있는 것조차도 이렇게 쌍으로 들어있는 전자가 있었다 치면 또 다른 쌍의 전자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 그 역시 입체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이 위치를 바꿔 이렇게 서더라도 어느 쪽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보통 그림을 그려준다. 자,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을 표현을 했더니 어떤 전자는 2개가 한 쌍을 이미 이룬 전자도 있고, 어떤 전자는 이렇게 혼자 있는 전자도 있네. 우리는 이것을 홀 전자라고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러한 원자들은 화학 결합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합을 하느냐? 가장 바깥쪽의 원자가 전자, 즉 최외곽 전자가
8개, 최외각 전자는 8개, 원자과 전자는 일명 반응을 이제 더 이상을 안 할 테니까 0개가 되는 이 8개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라고 했고, 우리는 이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옥텟 규칙이 맞추어지기 위해 서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 이 전자가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이 예를 들어주기 위해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가장 많이 이해가 되었던 플루오린과 수소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 수소라고 있는 아이와 플루오린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플루오린은 바로 최외각 전자의 수가 7개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 6, 7개라고 그림을 그려주겠지. 수소는 워낙 껍질이 작아서 1번 껍질에 들어가니 거기는 옥텟 규칙이어도 8개가 아니라 2개의 전자만 채우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수소는 자기의 전자인 홀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올 거야. 그래서 수소의 홀전자, 플루오린의 홀전자가 서로 결합을 해서 여기가 바로 공유 결합을 만든 자리가 돼버린 거야. 공유 결합을 했을 때 이 공유 결합을 이룬 전자 쌍이 한 쌍이면 우리는 선을 하나로 그어서 표시를 해주고, 우리는 이것을 단일 결합이라고 부른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우리 여기서 확인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결합을 하고 나면 플루오린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한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당겨서 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려는 경향이 강하다. 일명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수소와 결합했던 공유 전자쌍이 플루오린 쪽으로 몰려가게 되겠지. 그래서 플루오린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그리고 수소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쌍극자의 상태 쌍극자 모멘트를 이룬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야.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 O2라고 하는 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 산소라고 하는 건 이쪽에도 산소 원자가, 이쪽에도 산소 원자가 있다는 거지. 앞쪽에 있는 산소 원자는 자, 최외각 전자의 수가 6개.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6개의 점을 찍어줄 거야. 그러면 홀전자가 산소는 2개가 돼. 그러므로 결합을 해서 내가 8개를 채우려면 이 2개의 홀전자가 모두 반응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지. 자, 오른쪽에 있는 산소도 수소처럼 빨강색의 전자로 표시를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5, 6개. 그래서 하나씩은 가운데 놓고 전자쌍을 공유하기 시작을 했어.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홀전자가 각각 하나씩 존재하잖아. 이 홀전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것도 우리 같이 안에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공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쪽으로 들어와서 또 다른 전자쌍 하나를 만들어내게 되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공유 결합을 이룬 전자쌍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산소와 산소 사이에는 2개의 선으로 표현을 해주고, 우리는 이것을 이중 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 그래서 공유 결합은 단일 결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중 결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그리고 요 사이에서는 어떻게 될까? 서로 전자를 당기는 전기 음성도가 같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 차이는 0이 되어져 버리는 거겠지. 그러면 무극성 공유 결합이다 라고 표현을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얘 하나를 더 들어보고 이제 다른 결합으로 넘어가 볼까? 이번에는 HCn이라고 하는 물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니? H라고 하는 아이와 C라는 원소, N이라는 게 있을 건데 각각의 최외각 전자의 수를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한번 찍어보자. 수소는 1조, 그러니까 최외각 전자의 수가 하나라서 루이스 전자 점식도 하나, 홀전자 수도 하나. 자, 그러면 탄소는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얘는 4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는 여기 결합하고 여기 하나, 이쪽에도 하나, 여기도 하나. 그러면 결합에는 참여를 했으나 아직도 홀전자가 3개나 더 있는 상태. 자, 그러면 질소라고 하는 것은 얘는 최외각 전자의 수가 5개잖아. 그러므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각각 남아있는 홀전자를 봤더니 수소는 모두가 결합에 참여하여 더 이상 홀전자가 없으나 탄소와 질소는 홀전자가 각각 2개씩 더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이 홀전자를 다시 가지고 결합을 하자라고 하면 총 가운데 탄소와 질소 사이는 모두 공유 전자쌍을 동시에 3쌍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을 선으로 그려주면 H와 C 사이는 하나, C와 N 사이는 3개를 이루게 되겠지. 이렇게 3개로 이루어진 결합을 우리는 삼중결합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자, 이렇게 공유결합이란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공유 전자쌍의 수로 다양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결정이 되는 것은 바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려진 홀전자 수가 몇 개냐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 지난 시간에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매우 크면 더 이상 공유결합이 아니라 무슨 결합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바로 이온 결합이라고 표현을 해줬지. 그 이온 결합이 해당이 되는 애들, 즉 이온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다 라고 한번 해보자. 나트륨은 몇 쪽이야? 1쪽이잖아.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가 또는 최외각 전자수가 하나라서 루이스 전자점식엔 전자가 하나만 찍혀 홀전자가 딸랑 하나 남아있는 상태인 거지. 그렇다면 자, 안정된 이온이 되기 위해서 이 나트륨은 전자를 잃어버리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나트륨 주변에는 전자가 하나도 없는, 즉 그 앞껍질에는 전자가 8개가 존재하겠으나 원래 있었던 3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없는 상태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플러스라고 하고 떨어져 나온 전자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이것이 양이온의 루이스 전자점식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이 이온을 해석해 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음이온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 플루오린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플루오린은 바로 최외각 전자의 수가 7개잖아. 그러면 7개의 전자를 점으로 찍어보자. 5, 6개, 7개 전자가 하나 모자르게 되지. 그래서 어떻게 되니? 전자를 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앞쪽에다가 플러스 전자 표시를 해주게 되겠구나. 그리고 플루오린은 어떻게 되겠어? 8개의 전자를 모두 완성을 했다라고 그림을 그려주게 되고 마이너스라는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이 되었건 또는 공유 결합이 되었건 이온을 만들 때 양이온, 음이온도 표시를 할 수 있고 공유 결합을 할 때 서로 주고받은 홀전자가 몇 개씩 쌍을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공유 결합의 전자쌍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표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한다.